1에 지금 7번, 11번인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지금 1939년에 발발해서 1945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자, 그 중간에 있었던 바로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 요거에서, 자, 지금 세 나라가 지금 만났네요, 대표가. 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해 전격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미국, 영국, 소련에 더해서 프랑스가 독일 분할 점령에 참여하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도 여기 들어왔네요. 자, 독일 분할 점령의 목적은, 자, 이것은 독일을 비무장화시키고요. 자, 지금 소련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자기들한테는 지금 언제든지 위협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야. 또 비군사화 그리고 분단시키는 이것이 지금 목적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제연합의 창설과 자, 표결 방식도 합의를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국제연합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힘을 잃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이라는 걸 창설하게 되는데 자, 3국 정상들은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소련과 그 독일 중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폴란드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유고슬라비아. 지금 유고슬라비아 나라는 없어졌죠. 어디로 바뀌었나요? 몰라요? 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여기 슬로베니아로 지금 나눠졌잖아, 다시. 여기가.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 합의를 하는데, 이로써 1939년, 자, 소련의 폴란드 동부 점령 이후에 국경을 의미하는 이 커즌선이, 자, 소련과 폴란드의 경계로 확정되게 됩니다. 자, 소련이 앞서 인정했던 친소 임시 정부, 또 즉, 루블린 정부를 재조직하는 선에서 폴란드 정부 수립 문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 해결을 했네요. 자, 두 번째, 자,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자, 친소계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티토와 자, 비공산주의 계열의 망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것이 결국 다시 쪼개지긴 하지만 자, 기억입니다. 자, 소련은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자, 여기서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권을 지금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 나름대로 그 뒤쪽 독일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서유럽 전에 그 이전까지에 있는 그 동유럽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신 서유럽 및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긋은 거죠. 자, 독일을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동유럽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되 그 독일 왼쪽에 있는 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서유럽에 대한 어떤 이 권리는 지금 딱 손을 놓는 걸로. 자, 그리고 얄타 회담 직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협정을 통해 미국은 소련의 일본전 참전을 확약받게 됩니다. 이걸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것이 남북 분단까지 지금 넘어오게 된 어떤 계기로 보셔도 될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루스벨트는 자, 스탈린을 동반자로 지금 삼음으로써 자, 결국 어제 적이 오늘날에 뭐가 된 거예요? 같은 이제 하나의 동지가 돼 버렸네요. 자, 동반자가 됨으로써 자, 그가 얄타에서 목적했던 바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끝내는데 소련의 도움을 약속받은 것은 루스벨트가 얄타에서 이루어낸 그 성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당시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대요? 자, 여기서 자, 일본 열도 점령 과정에서 자국군의 커다란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지금 1대1로 만약에 맞서게 되면 자, 거기서 많은 지금 지금 그 희생을 지금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이와 더불어 만주에 주둔한 관동군의 존재는 또 미국의 걱정을 더 키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일본전 참전은 바로 어떻게 자, 지금 들어오게 되고요. 자, 8월 달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바로 누가 바로 이제 소련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자,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요.
또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전후 계획의 핵심이었던 국제연합에 소련이 참여하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연합으로 지금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소련을.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정치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새로운 국제기구,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국제연맹과는 달리 전쟁 방지를 위한 실제적 권리를 가지는 바로 국제연합을 창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루즈벨트는 국제연합을 통해서 약소국들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고 영국 중심의 구제국주의 질서를 강대국들의 협조 정치 및 신탁 통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영국의 어떤 권력은 어떻게 하고요? 약화시켜버리고 대신에 결국 강대국이라고 하니까 결국 누구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미국하고 소련이 되는 거죠. 여기에 협조 정치 및 그다음에 신탁 통치 체제.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두 개 양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결국 미국과 그다음에 소련에 의해서 이렇게 신탁 통치를 받게 되네요. 그 결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구식민지 지역에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자본의 새로운 투자지, 즉 자본 수출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필요했죠. 어떤 자본을 지금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본 수출 대상지로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루스벨트 입장에서 얄타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이 서유럽을 자유무역 체제 안정적으로 포함시킨 것. 아까 동유럽까지는 누가? 소련 쪽이. 그 다음에 그 인쪽 서유럽 쪽은 결국 미국 쪽에서 그걸 잡게 되는 거죠.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는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파시즘 지배에서 벗어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대파시즘 저항의 중심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크나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딱 나타난 게 바로 소련이 되는 거죠. 소련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스탈린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묵인을 얻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독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을 맡고 서유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한테 맡기고 이 상황이네요. 소련 미국이 이렇게 어떤 이권을 챙겼다면 소련의 입장에서는요. 동유럽 완충지대의 확보와 독일 무력화라는 자국의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 지금 독일 쪽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소련 쪽으로 계속 그 안에 있는 폴란드나 이쪽을 계속 침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어디? 지금 소련까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러시아 왼쪽 있는 부분까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런 완충 지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 독일을 지금 무력화. 얘들이 지금 가장 뭐가 되는 거야?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얘들을 무력화라는 자국의 최우선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얄타에서 스탈린은 미국이 희망한 신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탈린은 루즈벨트로부터 소련이 그간 주장해왔던 국제연합에서의 비토권 원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서로 간에 지금 협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로써 소련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결에 거부할 권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말 국제연맹에서 축출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소련은 이제 비토권 확보를 통해서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얘들이 갈 곳이 없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결국 다시 국제연합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결성이 되면서 미국이 지금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한편 얄타회담 결과 영국은 얘들도 각자 지금 얄타회담이 그 3자 주역 중에 하나잖아요. 국제 질서의 조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거꾸로 토사구팽이 돼버렸네요. 같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해놓고 나서 결국 나중에 미국과 여기 있는 어떻게 소련에서 다 가져버리고
자, 여기서 영국은 외려 더 약화가 되게 되는데, 자, 니은입니다. 루즈벨트와 그 다음에 스탈린은 자, 여러 문제에서 처치를 지금 주변화시키면서 논의를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자, 루즈벨트는 자, 영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전면적으로 배제시켰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신탁 통치, 나중에 결과적으로 결국 미국과 자, 소련이 여기서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영국이 일본과의 직접 교전국이었으며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권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입장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국은 일본과 직접 싸우기까지 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봤더니 영국, 저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딱 아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떼라고 하니까 자, 결국 영국은 외려 자기들은 지금 군사까지 다 보내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져 버렸어요. 자, 루스벨트는 자, 한반도 신탁 통치 참여국에서도 자, 영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자, 일본전 참전을 자, 약속한 소련만을 동반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별도로 이제 밀약을 맺게 되고 얘들을 지금 거의 동반자로 삼게 되버렸네요. 자, 스탈린 역시 미국의 국제연합 창설 방안에 적극 동의하는 과정에서 구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영국의 집착에 타격을 가게 되고요. 자, 처칠은 국제연합의 창설이 홍콩 및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 등 영국 제국주의 이권이 종식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처칠의 생각은 결국 무너져버리고 말죠. 자, 스탈린 이를 세계 지배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렸고요. 자, 영국이 희미하게나마 붙잡고자 했던 제국주의 질서는 이제 미국이 주창하고 소련이 하답한 이 국제연합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 자, 결국은 제국주의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제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는 거죠. 자, 얄타 회담의 핵심은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제연합의 자, 계획이 관철된 것과 예,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찬동한 것, 그리고 그 거래의 대가로 미국이 동유럽을 자, 소련 세력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상 얄타 회담은 삼국 정상의 합의하에 협력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됐지만 이 회담에서 분명한 패자는 바로 영국이 되겠네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자,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을 주변으로 밀어내면서 자, 미소 양대 강국의 국제 체제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